자, 오늘 여기 함수 두 번째 역함수를 좀 볼 겁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가 보면은 그 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듯이 뭔가 반대거든, 반대. 자, 뭐가 반대냐면요. 자, 1, 2, 3번을 한번 봐봐. 1, 2, 3번. 자, 1번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지금 다 하나씩 받고 있고 2번은 화살표를 여러 개 받거나 못 받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3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를 다 지금 하나씩 받고 있죠. 그죠? 자, 1, 2, 3번 중에서 화살표 방향을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거야. 반대로 바꿔보겠다.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었을 때 집합, 자, y에서 x로 이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y에서 x로. y에서 x로 거꾸로 이제 화살표를 보냈을 때 함수가 되는 거는 요거 1번이죠, 1번. 1번은 거꾸로 해도 함수 조건이 만족이 되니? 거꾸로란 말이 이제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왼쪽이 화살표를 받는다 이 얘기야. 거꾸로 해도 얘는 오른쪽에서 다 화살표가 하나가 나가니까 일단 1번은 함수입니다. 1번은 함수. 여기 3번이 지금 얘가 지금 그림이 조금 좀 보니까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3번의 의도가 뭐였었냐면은 3번이 원래 아마 이런 게 의도였을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의도였을 거야. 3번을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뒤집으면은 함수가 되긴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문맥이랑 안 맞아서 요건 다 패스를 하시고 그 이처럼 주어진 함수 f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면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1대1 대응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때 자 보시면 이때 이 집합 y의 각 원소에 y는 fx가 되도록 하는 원소 x를 대응시키면 이제 거꾸로 오른쪽이 정의역, 왼쪽이 이제 공역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그 함수를 우리가 함수 f의 역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함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역함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가 f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함수는 집합 y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아닙니까? 집합 y에서 x로. y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 f 한 다음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역함수를 의미하는 기호야. 역함수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죠. 함수. 이거를 이제 f-1 뭐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좀 없어 보이잖아. 뭐라고 할 거야? 있어 보이게. f 인버스라고 할 거야. f 인버스. 표정이 왜 안 좋지? 자, f 인버스라고 할 거야. f 인버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잖아요. f라는 함수에다가 이 x라는 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 fx인 거잖아. y가 fx죠. 그럼 이 f 인버스라는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에다가 y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값 x가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 무조건 뭐냐면은 1번입니다. 1번.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되려면 원래 함수 자체가 뭐여야 되냐면은 1대1 대응이어야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어야. 원래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또 이제 구해볼 거야. 역함수 구하겠는데 이제 자, 주어진 함수 자 y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y는 fx를 x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x는으로 좀 식을 좀 바꿔. x는으로. 그 다음에 x랑 y를 서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함수를 구해주는 게 역함수야. 역함수. 이거는 방법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먼저 주어진 함수를 y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x는으로 바꿔. 바꾼 다음에 xy 문자를 바꿔치기 해서 그 구한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라고 이제 할 거고요. 근데 봐봐. 이제 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이 정역이랑 공역이 그런 반대로 뒤집힌 거야, 이제.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됩니다. 정역.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정역이 역함수의 거꾸로 해서 치역이 됩니다. 치역. 치역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치역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치역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봅시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자, 함수 f가 이제 있어. 저게 만약에 1대1 대응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1대1 대응. 자, 함수 f가 만약에 1대1 대응일 때, 요렇게 이제, 자, 역함수가 이제 존재한대. 역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면은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y는 fx면, 역함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x는 f 인버스 y로도 바꿀 수가 있어. 너네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발봐. 우리가 어떤 식이 나와 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 주어진 함수를 인버스로 역함수로 뒤집어 줄 수 있어. 너네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자리 바꾸고 이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로 뒤집어 주라 라는 얘기고요. 3번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게 뭐가 나올까? 합성했을 때 이게 자기 자신 x가 나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합성해주면 x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해도 이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도 처음에 넣으려고 했던 값인 y가 그대로 나와야 돼. y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자, f 인버스의 인버스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5번을 잘 봐. 자, G 이거 내가 뭐라 부른다고 했지 이거? G 동그라미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서클. G 서클 F의 인버스. 이게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뭐냐면은 이게 역함수가 약간 들어가서 앞뒤 자리가 싹 뒤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게 싹 자리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이게 싹 자리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합성돼 있어도 맨 뒤에 게 앞으로, 그 다음 게 가운데, 맨 앞에 있던 게 맨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이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면 어떤 관계에 이 두 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놓여 있어. 대칭 관계. 왜냐면은 우리 그 도형의 이동 파트 할 때 y는 x 대칭 기억나니? y는 x 대칭. 그게 문자 xy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바꾸는 거. 그래서 지금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아까 위에서 xy를 바꾼다며. 그래서 xy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사실 저게. 저걸 의미하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15번입니다. 15번. 자, 역함수의 뜻입니다. 역함수의 뜻. 자, 저건 이제 뭐냐면 역함수의 뜻. 자, 15번은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B를 구하래. 자, B를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자, 이거 역함수의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 역함수에다가 4 넣으면 1이야. 너는 이걸 보자마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결과값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서 얘를 인버스, 역함수로 뒤집어 줄 수 있어야 돼. 역함수. 저렇게 뒤집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렇게. 뒤에도 마찬가지야. 앞뒤 자리 바꿔주면서 역함수, 인버스로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원래 함수에 이거 넣어. 2 플러스 A가 4다, A가 2다라고 해주시고 B 넣어서 8이다. 그럼 2B 더하기 A가 8이다. 그럼 B가 여기서 3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B의 값 몇이 나오겠습니까? 3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정보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이야. 16번. 자, 그 다음 16번인데 16번은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이제 요거 그 집합 x가 a 이상인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 일단 우리 자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랑 완벽히 같은 의미.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요충분 조건.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수학적 동치라고 한다고 했지? 수학적 동치. 그러면 저기서 집합 x 있죠? 저게 지금 x가 a 이상인 건데 지금 보니까 x가 a 이상. 자, 봐봐. 집합 x가 현재 a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집합이야. 근데 a에서 a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 f를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집합 x는 a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이상의 값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함수 f가 뭐냐면은 몇 차 함수야 지금 이게? 2차 함수야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지금 저거 대칭축을 확인해 보면은 가운데 대칭축 몇입니까 이거? 대칭축이 몇이야? 3. 3이야 3. 3이야? 그러면 지금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정의역이 자 얘가 지금 정의역이네 정의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얘가 이제 공역이죠 공역. 공역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이제 A 이상인데 그러면은 X의 범위가 A 이상? A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A를 딱 만약에 찝었다. 그러면 A 이상의 범위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 A 이상의 범위를 따지는 건데 A 이상의 범위를. 근데 1대1 대응 우리 판단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선을 가로로 그어 세로로 그어? 선을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1대1 대응이야. 하나 나와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A를 여기로 잡았다 가정하면은 A 이상의 범위가 여기죠. 이거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2개 나올 수도 있지 않니?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A가. 3보다 우측에 있으셔야지만이 이렇게 있으셔야지만이 이거 얘는 가로로 그으면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A가 3 이상이다라는 게 나와. 최소한. A가 3 이상입니다. A가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나와. A가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주황색 범위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 부분이지. 증가함수는 X가 클수록 Y도 커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X가 작으면 Y도 작아야 돼. 그러면 X가 가장 작을 때에는 그 결과값도 가장 작은 값에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이 뭐냐면 그냥 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A 넣어서 A다라고 하면 돼. A제곱 마이너스 6A가 A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이거 이항해버려가지고 요거 만족하는 A 구해주면 이게 그냥 답이야 이게. 0하고 7 두 개 나오긴 하는데 두 개 나오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A가 몇 이상? 3 이상이야. 그러니까 7만 가능하겠지. 7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는 7 이상입니다. 7입니다. 7. 3 이상에서 7. 자, 논리를 잘 알아야 돼. 지금 이 3A의 위치가 대칭축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7번. 이제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는 걸 할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보통 함수가 y는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니? y는으로. y는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그 y는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먼저 x는으로 바꿔. 자, 그럼 일단 1 이항에서 3x는 y 빼기 1 쓰는데 x를 구해주면은 이게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잘 봐. 원래 주어진 함수의 x의 범위가 1 이상이었잖아. 1 이상. 1 이상이었는데 일단 x는으로 표현했지? 그 다음에 x랑 y를 바꿔치기 해야 돼. 자리를 바꿔치기. 그러니까 x 대신에 y를 놓고 y 대신에 x를 넣는 바꿔치기를 여기서 시행합니다. 바꿔치기를. 바꿔치기 해주게 되면은 여기 y는 해준 다음에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인지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근데 조심할 게 있어. x, y를 바꾼 다음에 여기도 바꿔야 돼. x를 y로 바꿔야 돼. y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기도 바꿔야 돼. 저기도. 그럼 저기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 한번 봐봐 이제.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함수를 범위를 얘기할 때는 x의 범위로 얘기를 하지 y의 범위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 이 1참수가 얘가 y가 1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냥 얘가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범위 구해주면 돼. 저 y 자체가 얘가 이제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냥 x 범위 구하면 됩니다. x의 범위. 그리고 2항에서 해보시면은 3분의 1x가 크거나 같다 3분의 4.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4 이상이 나오게 됐고요. 4 이상. 4 이상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이제 최종적인 답은 역함수가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원래 y의 범위로 표현이 되어 있던 거를 지금 내가 x의 범위로 지금 변화낸 거야. 변화낸 거. 이렇게 답을 써야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우리 보통 약간 수학은 x의 범위로 표현을 해줘야 범위 표현은 x의 범위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써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문제 풀다가 범위 안 썼어. 이건 애초에 이 쓴 거랑 안 쓴 거는 애초에 다른 함수야. 이건 애초에 당연히 틀린 거야. 감점이 아니라 그냥 틀린 거야. 이건 이제 서술형에서도 이거 그냥 틀리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역함수는. 아니면 이 주어진 함수를 그려놓고 y가 1 이상인 y는 1 잡았을 때 y가 1 이상인 이 x의 범위를 잡아도 돼. 1차 함수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지만 다른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모양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함수를 그리는 것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함수를 그리는 것도. 이것도 한번 염두는 해줘야 될 것이고 염두는. 그다음 18번을 봅시다. 18번. 18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자, 18번을 봅시다. 18번. 자,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fg가 fx, gx가 있는데 자, g 서클 f는 4x 더하기 1이고요.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1이 성립할 때 abc를 구하는 문제야.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이거 합성돼 있죠. g 동그라미 하면 없어 보인다고 했죠. g 서클을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한번 좀 바꿔주면 얘가 이제 4x 더하기 1이다라는 거지. 4x 더하기 1이야, 이게. 근데 지금 봐봐. 지금 fx가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잖아.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버리자.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가 지금 뭐식이냐면은 얘가 4x 더하기 1인데 이거는 g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이제 뭐 넣는 겁니까 이거 이제? 이거 x 자리에다가 이거 이제 ax 플러스 b를 이거 그대로 넣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그대로 넣으라는 거? 저건 그대로 넣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요거 ax 플러스 b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2배의 ax 플러스 b 더하기 c 얘가 이제 4x 더하기 1이 나오게 됐고요. 4x 더하기 1 4x 더하기 1이 나오게 돼서 자 여기서 2ax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얘가 이제요 4x 더하기 1이거든요. 4x 더하기 1 4x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게 양변이 같아야 되겠지? 딱 보니까 a가 몇이야 되겠니? a가 몇이야? 2 짝을 맞추는 거지. 여기서 a가 2여야 되고 상수항 부분 2b 더하기 c가 얘가 이제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1. 얘가 지금 1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1인데 근데 두 번째 요것도 있죠.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이 정보는 내가 앞뒤 자리 바꿔치기 하고 이제 역함수를 뒤집어 줄 수가 있지. 역함수를 이제. 이제 f1이 마이너스 1이래.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 저기 f1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1을 넣어서 마일이잖아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a가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b가 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될 거야. 여기서 나오는 b의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이제 마3을 저기다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c가 1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c가 7이 나오게 됩니다. c가 7이 나오게 될 거야. 됩니까? c가 7입니다. c가 7. c가 7이 나오게 될 거고 이 ABC를 더 곱하래요.
2, 3은 6, 6, 7에 42.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2 해서 2번으로 답을 냈고요. 2번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문제 보니까 이거 별표 좀 쳐야 되지 않겠니? 몇 개 쳐야 될까?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만 합시다, 두 개. 두 개 정도 합시다, 두 개.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워. 근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치는 건데, 그냥 FG가 주어져 있을 때 요 값을 구해주래. 이거 처리하는 방법만 알면은 쉬운데, 이거 잘 보죠, 이거. 자, 맨 처음 F, 서클. 합성함수에 역함수 돼 있으면은 약간 역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뀐다고 했어. 그럼 F가 인버스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빠지고요. 앞에 있던 G가 인버스를 받아가지고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걸 써요. 얘를 구하는 거거든, 얘. 얘를 구해주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들아 요거 있지. F랑 F 인버스를 합성해. 요거 합성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 이거는 상쇄 되는 거야, 상쇄. 그래서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그냥 항등함수 i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 그냥 이 뒤에 얘네만 남아. 얘네만. 얘네만 남게 됩니다. 얘네만.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정리해주면 G 인버스 F의 합성에 1을 구하는 건데 괄호에 중첩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계산을 해보자. F1이 몇이죠, 지금? F1이? F1이 4야, 4. G 인버스 4를 구해줘야 되거든, G 인버스 4. 얘들아, 저거 G 인버스 4가 뭘까? G 인버스 4. 뭘까? G 인버스 4. 자, 봐봐. 원래는 그 역함수에다가 4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역함수는 안 주어져 있고 G가 주어져 있잖아.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는 A로 잡고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 이제. GA가 4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GA가 4. 그러면은 이제 저 G라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A를 넣을 수 있죠. A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2A 빼기 4가 4가 되는 거 아닐까? A가 그럼 이게 4가 나오게 돼요. A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4. 그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그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4입니다. 4.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이야, 이제. 일반적인데 이걸 좀 빠르게 하면 이거야. 들어봐. 원래 F1이라는 거는 F라는 함수에 X자리에 1 넣는 거잖아. 그럼 G 인버스 4는 어떤 의미냐면은 G라는 함수에다가 4를 넣는 게 아니라 4가 나오게 하는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4가 나오게 하는 걸 찾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가 나오게 하는 걸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 되려면 무슨 수를 넣어야 4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0번인데, 20번. 자, 20번은, 자, 다음 그림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이때, 요 놈을 한번 좀 구해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놈은 이제 F서클, FA.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하겠냐면은,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좀 바꿔. 우리가 구해주는 건 FFA에다가 이거 잘 봐. 이거 역함수를 다 받으면은 순서도 뒤바뀐다고 했지만 다 같은 함수잖아, 얘가 이제. 같은 함수니까 그냥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에다가 가장 아래서부터 D 바로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역함수 인버스를 받으면 저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요거 아니니 요거 이제? 지금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X도 같이 주어져 있어. Y는 X도. 이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은 말 그대로 XY 좌표가 다 같은 점들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거꾸로 따라가. Y가 A인 걸 따라가서 Y는 X랑 만나는 이 지점의 X 좌표가 A야. 또 Y는 B를 따라가서 Y는 X랑 만나는 이 지점이 B야. B.
또 y는 c랑 만나서 생기는 이 지점이 여기가 지금 c입니다. c. 여기는 이제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c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 이제 계산을. 일단 FA부터 해보자. F라는 함수에다가 XA를 넣어. X는 A를 따라가가지고 F랑 만나는 이 지점. 몇입니까? B야, B. 이게 B야, B.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거든? F 인버스거든, F 인버스. 가장 얘부터 먼저 처리해줘야 되겠지? F 인버스 D야. 이거는 뭐냐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D를 넣는 게 아니라, 거꾸로, D가 나오게 하는 걸 찾는 거야. Y값, 결과값이 D가 나오게 하는 거를 찾아.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게? C야, C. 이렇게 거꾸로 따라가면 돼, 거꾸로. F 인버스 C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거야. 써주는데, 이걸 한 번 더 계산을 해요. FP. 자, B를 넣어주면은 원래 함수가 만나는 게 C고요, C. 그 다음에 이제 봐봐. F 인버스 C 하지, C. F 인버스 C는 뭐냐면, 자, C가 나오게 하는 걸 찾아가. 몇이죠, 이게? B야, B. 거꾸로 잘 따라가면 돼. C 마이너스 F 인버스 B.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F 인버스 B를 찾아. B가 나오게 하는 게 뭔데? 따라가니까 A야, A. A라고 결정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C-A라고 볼 수가 있어. C-A. 되십니까? C-A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C-A.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1번을 봅시다. 21번인데. 자, 21번은 자, 함수 fx가 2차 함수로 나와 있는데 저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야 이제. 이것도 별표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몇 개 쳐야 될까 이거? 오! 2.5개. 오, 저 솔깃한데? 3개 하려고 했는데 근데 3개 합시다. 3개. 원래 내 원칙은 0.5는 없다. 0.5는인데. 야, 2.5개. 오. 그거는 진짜 예외. 그치. 발레. 그치. 발레. 자, 봅시다, 이거. 자, 요건데. 아주 잘 배웠네,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자, 이게 뭐냐면, 그 되게 중요한 소지야, 이게. 이참수가 1 이상의 범위를 따지라라는 건데, 한번 저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제. 원래 저 이차함수는 이제 0하고 2에서 지나는 요런 함수일 거거든요, 이제. 얘가 x로 묶어주면은 x에 x-2여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그 1 이상의 범위를 따지는 건데 지금 여기 대칭축이 1입니다.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1이어가지고요.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범위를 따지는 거야. 근데 저 주어진 범위가 있는데 저 주어진 범위에서의 이 함수랑 역함수가 지금 교점이 있나 봐. 자, 역함수를 그림을 그리려면은 원래는 그 y는 x라는 선을 좀 그어서 이제 해줘야 돼, 원래는. 그래서 얘를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게 무조건 이런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 원래 함수 주황색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뒤집어봐. 뒤집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점의 좌표가 여기 1 넣어주면은 마일이어가지고 1, 마일이 대칭 위치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디가 될까? 대략적으로요. 한 뭐 대칭에서 이렇게 옮겨진다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게 딱 여기 놓이는 건 아니야? 일단 뭐 적당히 가정해 볼게요. 여기라고 이제. 얘를 본따서 대칭이 정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거 지나는 점 아니야 이거? 지나는 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y는 fx. 역함수는 이제 인버스 x입니다. 인버스 x.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이 어디에서 생겨? 교점이 y는 x랑 생겨. 교점이 무조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y는 x에서. 그럼 잘 들어봐. 우리가 원래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항상 교점 찾으려면은 뭐 하죠? 둘이? 이걸 뭐 한다고 하지? 교점을 찾으려면은? 연립. 근데 우리 이 이차함수의 역함수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갖다 하면 나오긴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역함수를 구하기 힘들거나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떤 테크닉을 이용하냐면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여기죠. 여기는 y는 x도 지나거든. 그래서 원래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돼. 원래 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 그래서 이 말 자체가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인지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얘네들의 교점으로 대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을 어떻게 주냐면은 저 x제곱 마이너스 2x랑 그냥 y는 x랑 연립하시는데 조심하실 점이 있다면 범위를 꼭 고려해 줘야 돼. 범위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범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범위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2항에서 풀면 되겠죠? 2항에서 풀어보시니까 일단 x에 x 빼기 3이 0이어서 x가 일단 두 개가 나오기는 하지만 두 개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 범위에 맞는 거는 3만 가능할 거예요. 3만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교점이다 표 3,3이다라고 답을 내면 돼. 3,3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더해주면은 이게 답은 일단 6이야. 3번이 나오긴 하는데 들어봐봐 얘들아. 나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네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상황이 있고 한번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뭐 유제 풀거나 그럴 때는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돼. 어차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은 그냥 원래 함수랑 무조건 x랑 연립하면 돼. 그냥 요식 세우고 범위 만족하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심화 내용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이제 어떤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함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원래 우리 절대값을 이제 1학기 때부터 계속 접해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절대값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범위 나누는 걸로 하면 돼.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범위를 나눠주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 절대값 x. 절대값의 위치가 우변 전체에 있느냐 x에만 있느냐의 차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차이가 구별이 되게 되는데 저 두 가지 차이일 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그 fx가 만약에 x 빼기 3이라는 1차 함수라 가정해 볼게. 이게 x 빼기 3이라는 함수면요.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게 다시 fx를 이렇게 할게. fx 자체를 내가 절대값 x 빼기 3이라고 잡아주면은 내가 만약에 주황색 절대값 fx를 내가 한번 좀 그려볼게. 절대값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x축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이 다 접어 올라가. 그래서 접어 올린 그래프가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에 x축 아랫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리면 돼. 이게 절대값이 붙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범위 나눠서 해야 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잘 봐야 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얘는 fx를 이제 뭐라고 이제 간주해 주게 되냐면 똑같이 x 빼기 3인데 제가 만약에 그 y는 f 절대값 x라는 요거를 한번 좀 그려보겠대. 요걸 이제. 요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잘 봐. 원래 x 빼기 3이 요겁니다. 원래 요거. 원래 요건데 잘 봐 이거.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범위를 나눠볼 수 있잖아.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만약에 0 이상일 때는 이게 그대로 절대값이 나오죠?
그대로.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이게 달고 나오게 되잖아. 마이너스를 달고.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잘 봐. x가 0 이상일 때는 원래 함수를 그대로 냅두면 돼. x가 0 이상이 어디입니까? 애초에 y축이 x는 0이야. x가 0 이상이면 y축 우측을 얘기하는 거야. y축 우측이 다 x가 0 이상입니다. 거기다가는 원래 함수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냅두면 됩니다, 얘를. 이거 냅두시면 되거든요, 얘를. 근데 x가 음수일 때 뭘 그려? f-x를 그리지. 이거는 뭐 하는 함수야? 이 함수에서 x의 부호가 뒤집혔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야. 이 흰색 함수를 y축 대칭을 해. y축 대칭 이동해주게 되면은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x가 음수인 범위에만 그려야 돼. 음수인 범위에만. 즉 y축 왼쪽에만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x의 절대값이 붙는다. 그러면 y축 우측 부분만 그려놓은 다음에 그 우측 부분을 그대로 덮어쓰기 하면 돼. 그대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마냥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데칼코마니 마냥. 우측만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줘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리는 방법만.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 그려볼 건데, 자,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 이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 1번을 한번 그려볼게, 1번을 이제. 자, 1번은 지금 이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변에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냐? 이거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라고 했죠? 나머지 원래 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냅두는 거야. 아랫부분만 접어 올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만 접어 올린다. 자, 근데 만약에 봐봐. 근데 만약에 f 절대값 x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 원래 함수가 이건데 이건데 자, 지금 여기서 y축 우측 즉 x가 0 이상인 범위는 그대로 냅두고 이제 왼쪽 있죠, 왼쪽. 좌측은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 y축 우측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대칭하면 돼. 그대로 대칭. 얘를 그대로 이렇게 덮어. 대칭으로 뒤집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게 끝이야, 이게. 그리는 방법만 잘 알면 됩니다. 그리는 방법만.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특히 앞에 거는 뭐 거의 밥 먹듯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부터 끝내고